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설을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가면 속의 아리아 4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4부. 평일이 지나고 주말이 되었다. 지석이는 토요일 아침에 서울 구치소를 가기로 하였다. 그는 정 과장이 너무나도 궁금했다. 잘 지내는지 그리고 건강한지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면회를 가는 것을 은행에서 알면 지석이 본인한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정 과장의 인간적인 면이 좋아서 꼭 만나고 싶었다. 정 과장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만들었는지도 궁금했다. 구치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그는 구치소 가는 길이 너무나도 멀고 험하다고 느껴졌다. 서울 외곽에 있는 구치소는 마치 군부대 시설 같아 보였다.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이 메마르고 오싹해 보였다. 건물 안에 들어가니 무표정한 사람들이 책상에서 뭔가를 적고 있었다. 그는 그 옆으로 갔다. 면회 신청 용지가 책상에 꽂혀 있었고 그는 한 장 꺼내들어 작성을 했다. 인적사항을 적는 날에서 그는 잠깐 망설였다. 혹시나 그가 적은 정보가 은행에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겼다. 그러나 이미 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이미 그런 각오도 되어 있었다. 이미 은행에서도 조용히 끝내려고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괜한 확신이 들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카운터에 있는 남자 직원에게 건넸다. 직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남긴 채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간단히 목례를 하고 대기석에서 기다렸다. 5분여의 시간이 흘렀다. 민지석 씨, 들어오세요. 네. 그는 면회실로 들어갔다. 면회실에는 유리벽이 마주 보였고 건너편에는 교도관이 서 있었다. 유리벽 바로 밑에는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의자에 누가 앉으라는 말도 안 했는데 앉았다. 유리 저 너머의 벽시계가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잠시 그는 점심을 안 먹었다는 생각을 했다. 면회 오느라 정신이 없어서인지 정신대 고르고 온 것이었다.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허기를 느꼈다. 잠시 후 유리 저쪽 세상에 문이 열리면서 정 과장이 들어왔다. 정 과장이 그를 보더니 반가우면서도 우회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유리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유리 쪽으로 얼굴을 바짝 들이댔다. 정 과장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지석 씨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와줘서 고마워. 정 과장은 특유의 미소를 흘리면서 차분하게 말을 했다. 그의 눈빛에서 그는 지석이가 방문한 것에 대한 고마움이 배어나왔다. 아니에요. 정 과장님 궁금해서 왔어요. 지석이는 그런 정 과장의 얼굴을 보고 잘 왔다는 생각을 하였다. 은행에서 알면 곤란할 텐데 괜찮겠어? 정 과장의 얼굴이 근심스럽게 변했다. 지석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은행에서 알면 좋을 리는 없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 과장의 표정이 이내 예전에 편안했던 모습으로 바뀌었다. 은행은 별일 없지? 정 과장은 오랫동안 다닌 직장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그게 이해가 안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직장에 대한 오래된 습관이라고 치부를 했다. 내일 똑같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질문에 정 과장은 그를 바라보면서 잠시 주저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이내 뭔가를 다짐한 듯 천천히 말을 꺼냈다. 집에 일이 생겨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귀신이 씌었나 봐. 네? 사실은 우리 집 아이가 아팠거든? 네? 어디가 안 좋아요? 그는 뜻밖의 말에 놀라면서 정 과장의 입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정 과장은 잠시 심호흡을 하였다. 자신의 부끄러운 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러나 그가 면회까지 와서 모든 것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 듯 다시 입을 열었다.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하고 나서 얼마 후 아이가 이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내 변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런데 아들이라는 거야. 내가 우리 집 3대 독자이거든. 설마 그럴까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정 과장은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잠시 말을 하지 못한 채 땅만 쳐다보았다. 그는 뇌병변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그런 그의 표정을 읽은 정 과장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뇌병변은 장야 중에서 최악이야.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항문이 없어서 낳자마자 수술을 했어. 그런데 그것이 시작일 뿐이었어.
그 이후에 몸이 비틀어지고 너무 힘들었지.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아이가 머리는 똑똑해서 커가면서 자기의 모든 상황을 알게 된 거야. 네. 그는 정 과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괴로웠다.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았다. 남의 일 같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가 도와줄 입장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우리 아이가 5살이 되었는데 아이가 몸이 굳어지면서 척추도 휘기 시작해서 휠체어 생활을 해야 했는데 수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런데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수술비가 거의 안 든다는 거지. 정부에서 보조해 주니까. 그래서 나는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했지. 그러면 내가 직장이 없어서 기초수급자가 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알잖아. 남자에게 직장이 무슨 의미인지. 그런데 또 돈이 필요해서 갑자기 정신이 돌아버린 거야. 그래서 고객의 돈을 맞는 거지. 다 내가 잘못했지. 푼돈이 필요했었어. 나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집사람하고 아이에게 뭔가를 남기고 싶었어. 그래서 돈을 마련해주고 나는 교도소에서 몸으로 떼우려고 했는데 정 과장은 회한의 표정을 지으면서 쉴 새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였다. 마치 모든 것을 자백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처럼 말을 했다. 그는 정 과장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남자라면 가장이라면 그럴 수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모든 게 아주 나쁘게 흘러가는 것 같아. 직장도 잃고 돈도 다 토해내기도 했어. 집사람이 그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나야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데 집사람이 내가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데 어떡해. 은행에서도 돈만 다 갚으면 선처를 해준다고 했어. 그냥 직장을 그만두었으면 퇴직금 받고 어떻게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정 과장은 깊은 후회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정 과장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라는 것은 꼭 감춰야 하는 비밀이었다. 그 비밀을 남들이 아는 순간 사람들은 동종보다는 회피를 하고 있었다. 그도 장애인들을 보면 멀리 피하고 나왔다. 정 과장은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싶었던 것이다. 언제나 밝게 웃는 모습 뒤에는 깊은 슬픔이 깔려 있었다. 남들은 그 사람의 속을 모르면서 겉만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또 쓴다. 그리고 벗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그 가면이 자신의 본 모습이라고 착각을 한다. 구치소를 나오면서 지석이는 다시 뒤돌아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모든 것을 알고 나왔는데 마음은 너무나도 허탈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차가운 구치소에서 정 과장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하니 심장이 요동을 쳤다. 오늘따라 하늘이 너무나도 파랬다. 너무 파래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지도 몰랐다. 그 눈물이 모래가 되어 입안에 들어와 씹히고 있었다. 네, 오늘은 가면 속의 아리아 4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작품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